다이앤 럽이라는 사람과 그 간부들이 한 말을 제가 섞어서 거의 직역을 해서 옮길게요. 우리가 잘 봐야 됩니다. 반유대주의가 급증하고 있는 까닭은 좌파 담론과 결합했기 때문입니다. 개돼지 빅텐트를 만만히 봐서는 안 됩니다. 아까 제가 말하는 그 우덜식 정의감에 도취되어 있는 개돼지 빅텐트, 이거를 영어로는 intersectionality, 그러니까 공통집합성, 그러니까 공유집합성, 밑에 뿌리의 공유성, 이런 거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지금 현재는 매우 심각한 변화가 진행되고 있는 순간입니다. 이는 지각 변동에 해당하는 변화입니다. 근본적인 변화입니다. 유대인이 유색인들을 억압 착취하고 있다는 내러티브가 퍼지고 있습니다. 개돼지 문화에서 사용되어 온 식민주의 등등의 내러티브가 유대인에게 적용되기 시작했습니다. 경찰은 유대인에 대한 이러한 박해를 증오범죄로 보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유대인에 대한 범죄에 대해 FBI도 심드렁합니다. 반유대주의를 비판하거나 이스라엘을 지지했던 사람들은 애걸복걸 사과해야 살아남는 세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NYT는 문맥 설명 없이 일면에 가자에서 숨진 어린이 사진을 찍고 이들은 어린이였을 뿐입니다. 라고 제목을 달았습니다. 알렉산더 오카시오 코르테즈는 민주당 뉴욕시장 후보 앤드루 양에게 압력을 넣어 하마스를 규탄하고 이스라엘을 지지했던 앤드루 양의 트윗을 앤드루 양이 취소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자,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이에요. 이제 입만 뻥끗하면 비판적 인종이론 CRT, 백인 남성은 악이다 라고 규정되는 그런 세상인데 거기에 대고 불을 지르고 있어요. 바이든이. 백인 우월주의에서 나오는 테러야말로 미국에 대한 가장 치명적인 위협입니다. 이번에 그랬어요. 주말에.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요. 사실 이 발언 자체는 트럼프 때에 트럼프의 강요가 그 DHS를 담당했던, 그러니까 국토안보부를 담당했던 사람이 의회에 가서 증언할 때 한 말이에요. 트럼프 행정부 때 저런 말 나온, 그 트럼프의 강요가 저 말하면 상관이 없어요. 왜냐하면 의회에서 그렇게 물었을 거 아니에요, 의원이. 미국 내의 조직 중에 제일 위험한 조직이 어디입니까? 그러면 백인 우월주의 조직입니다. 미국 내의 조직 중에. 그런데 지금 바이든 정부는 사회 전체를 CRT, 즉 백인 우월주의, 백인 인종차별이 미국 사회를 관리해온 운영 원리다. 더 나아가서 피부색이야말로 막시즘이랑 똑같아요, 구조가. 막시즘 뭐예요? 계급, 재산이야말로 한 사람의 감정과 의식과 생각을 규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다잖아요. 저희들 CRT, 비판적 인종이론은 뭐냐면요. 딱 까면 피부색이 한 사람의 존재를 규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다예요. CRT 핵심 명제가 그겁니다. 두 번째 명제가 뭐냐면 세계는 백인 남성이 주도해온 그러한 시스템이었고 백인 남성이 만들어낸 현대 문명에 의한 착취와 살인과 학살에 의해서 운영돼 왔다예요. 그게 CRT의 두 번째 명제입니다. 자, 이걸 깃발로 내세우고 집권한 대통령이란 자가 전혀 문맥이 다른 데서 인용을 해서 백인 우월주의에서 나오는 테러야말로 미국에 대한 가장 치명적 위협입니다. 이래버리면 이건 그러면서 한마디 더 덧붙였어요. 그거는 DHS 그 트럼프 정부의 강요는 이런 말 안 했거든요. 왜냐하면 그 미국 내 단체를 얘기하는 건데 지 마음대로 덧붙여. 정보 커뮤니티에 의하면 ISIS도 아니고 알카에다도 아닙니다. 백인 우월주의입니다. 대통령이란 자가 백인 남성은 악이다라고 사회를 뻔뿌질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저거에 비하면 문재인은 천사입니다. 난 문 대통령에 대해서 정말로 요새 존경스럽고요. 너무너무 사랑스러워. 바이든에 비하면 천사야. 웃고 말죠. 자, 그래도 세상은 돌아가요. 이렇게 난잡해도
본격 반격은 코로나입니다. 사실은. 코로나 극복은 중국뿐 아니라 개돼지 빅텐트, 아까 말씀드린 그 우돌식 정의감에 취한 개돼지 빅텐트, 깨자점 개돼지 빅텐트에도 굉장히 중요한 반격 매체입니다. 이 개돼지 빅텐트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배후에 글로벌리스트들, 그 배후에 워싱턴 정치 기득권들, 그 배후에 범털 좌파들이 딱 그 병풍을 두르고 있죠. 그래서 이걸 개돼지 빅텐트와 그걸 둘러싸고 있는 전체를 뭐라고 부를 거냐. GSL 복합체라고 제가 불러왔죠. 글로벌리스트, 워싱턴 기득권, 좌파 복합체. 이 거기에 대한 반격이 코로나예요. 사실 코로나 극복이에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차분히 생각하고 또 차분히 모일 수 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파우치에 대한 비판이 거세지고 있는데요. 이 파우치에 대한 비판을 요새 많이 하고 있는 사람 중에 하나가 오히려 그 주 정부 차원에서 플로리다 주지사 데산티스입니다. 데산티스는 이런 말을 해요. 파우치는 계속 말을 바꾸어서 국민을 혼란에 빠뜨렸다. 우한 연구소에서 진행된 Gain of Function 연구와 파우치의 연관성을 철저히 조사해야 된다. Gain of Function 연구, GOF 연구는 동물 바이러스를 인간 바이러스로 바꾸는 실험입니다. 우한 연구소에서 바이러스가 유출됐는지 여부를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 CDC는 질병관리본부는 정치적 이해관계에 의해 조정되었다. 예를 들어서 질병관리본부의 ACIP-위원회, 여기는 이제 공중면역 형성을 위한 자문위원회예요. 그러니까 Advisory Committee for Immunity Practice 그래요. 공중면역 형성을 위한 자문위원회. ACIP-위원회 보고서는 우리가 그러면 무슨 이렇게 면역과 보건에 관한 얘기가 나와야 되는데 보고서는 사회정의, 불평등 등 깨져야 좀 단어들로 꽉 차 있다. 평등을 위해 젊은 층이 먼저 백신을 맞아야 한다고 자문했다. 이게 왜 저래? 근데 이 자들의 주장은 그거예요. 인종을 보자 이거 인종을. 노령층을 가면 백인의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다. 그러니까 노령층에 먼저 백신을 놓게 되면 백인 저 꼴 보기 싫은 백인 할배 할매들이 하루라도 더 이 지구를 더 더럽힌다. 그러니까 아예 노령층은 끊어버려. 그리고 먼저 젊은 층부터 놔. 얘들 그 주장했어요. 아주 악마스러워요. 이런 상황에서 파우치와 중국 질병관리본부장 조지 가오 사이의 절친 이메일이 더 포스트지에 의해서 지금 워싱턴 포스트 아닙니다. 더 포스트라는 그런 매체에 의해서 공개됐는데요. 너무나 정다운 이메일입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1년 전에 둘 사이에 주고받은 이메일을 한번 보시죠. 가오가 하는 말입니다. 노란색은 가오가 한 말이고 흰색은 거기에 대한 파우치의 답 메일입니다. 선생님의 사이언스 저널의 인터뷰 기사를 봤습니다. 인터뷰하는 사람이 우리 중국 측에 대해 큰 실수를 저질렀다라고 하더군요. 세상에. 어떻게 남의 나라에 대해서 그런 표현을 씁니까? 라고 가오가, 이 왼쪽에 조지 가오라는 그 중국 질병관리본부장이 얘기를 하니까 파우치가 거기에 대해서 답을 이렇게 했어요. 네, 무슨 말씀인지 잘 압니다. 걱정 마십시오. 우리는 이 어려움을 함께 이겨나갈 것입니다. 저는 파우치가 중국으로 이민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중국 감싸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왜냐하면 중국의 내부에서부터 주저앉아요, 지금. 우리도 지금 이 현상이 있죠. 그러니까 피로도가 쌓여 있잖아요. 이게 특히 전교조 교육식으로 막 때려버리면은 이게 악순환을 일으켜서 전교조 교육을 하게 되면 사다리 걷어차기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배운 사람의 자녀, 돈 있는 사람의 자녀는 계속해서 고학력을 유지할 수 있고 서민층의 자녀는 고학력으로 갈 수가 없어요. 명문대로. 이거 본고사 없애버리고 명문대 없애버리고 다 이런 명문 고등학교 없애고 전부 무슨 외국어 고등학교도 없애고 뭐 자사고도 없애고 다 없애고 수월성 교육 없애고 수월성 교육이라는 건 아이들이 얼마나 공부했나를 지금 공교육 다 망가졌잖아요. 그냥 자잖아요, 애들.
그럼 학원에서 교육하는데 학원이라는 건 천차만별 아닙니까? 서민층은 학원을 못 보내거나 보내도 그냥 뭐 그저 그런 보습학원 정도 보낼 수밖에 없고, 상류층은 뭐 한 달에 1,000만 원, 500만 원 써가지고 고급 사교육을 시킬 수 있고, 그러니까 팍 차이가 벌어지죠. 당연히. 또 스펙 관리하고. 요새 또 그 다음에 저거 하잖아요. 저게 뭐지? 그 수시 입학. 수시 입학에서 어떻게 하면 스펙을 만들어주는지 그거 가서 컨설팅 받고 그러려면 1,000만 원, 500만 원 쓰잖아요. 컨설팅 피만. 거기에 맞춰서 예를 들어서 학교를 잘 들어가려면 국회의원 사무실에서 뭐 여름에 인턴하는 게 좋겠어. 그러면 국회의원 아는 사람은 예를 들어서 혹은 법률사무소에서 인턴하는 게 좋겠어. 그러면 그 법률사무소의 변호사의 그래도 파트너급 유명한 법률사무소에 뭐 김앤장, 율촌, 뭐 화우, 뭐 세종 이런 데 파트너급이라 그래도 전화해서 김변 잘 지냈어? 참 격조했지. 내가 말이야 우리 애가 지금 저기 내년에 그 대학 좀 가야 되겠는데 이번 여름에 그 법률사에서 한 달 정도 좀 인턴 좀 할 수 있나? 뭐 급여는 뭐 그냥 알아서 주는 둥 마는 둥 하면 돼. 이런 자기들끼리 아름아름 챙길 수 있는 사람들이 스펙을 만든다고요. 그 스펙에 의해서 수시가 되잖아요. 그 지금 그렇게 망가져 있다고. 전교조가 주도해서 겉으로는 평등교육, 수월성 교육에 반대합니다. 평등해야 됩니다. 뭐 공부가 다가 아닙니다. 그래가지고 공교육을 차례로 망가뜨리고 나면 결국은 공교육 바깥에서 챙길 수 있는 계층만, 그 계층의 자녀만 좋은 대학을 가는 거예요. 게임이 그런 게임이 돼버렸다고요 지금. 황당한 게임이 된 거죠. 황당한 게임이 된 거예요. 자, 그래 놓으니까 애 낳기 싫죠. 사회는 무한 경쟁이고, 우리 보면은 그 상태, 그러니까 IMF가 출산율에 끼친 영향이 큽니다. 우리가 IMF 전까지만 해도 출산율이 이렇게 안 낮았어요. IMF 이후로 그냥 두두두두두둑 해서 세계 최하로 낮아진 거예요. 이게 피로도가 급증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피로도가 급증한 거라고요. 삶에 대한 피로도가. 중국은 피로도가 이게 급속한 속도로 지금 증가하고 있습니다. 중국 출산율 지금 한국 따라오고 한국보다 빨리 낮아지고 있잖아요. 한국보다 훨씬 우리는 뭐 2만 불 넘어가지고 이게 낮아지기 시작을 했는데 15,000불. 중국은 훨씬 그 이전에 그냥 뚜두둑 하고 낮아져 버리고 있잖아요. 사회 문제 잔뜩 끌어안고 민주화 안 된 상태에서, 계층 간의 조정 안 된 상태에서, 부패와 공해가 넘치는 상태에서. 그래서 이게 중국에서 굉장히 심각한 문제예요. 자, 이러니까 여기서 무슨 일이 벌어지냐. 젊은층 사회에서 요새 사회생활 안 해. 취직 안 해. 그냥 뭐 혼밥 먹고 그냥 있는 대로 쓰고 그냥 그러고 꾸적꾸적 사는 거야. 시체놀이. 그걸 중국 용어로 탕핑이라고 한답니다. 저 탕이 당인데, 우리 발음은 당평인데, 저 당이 누울 땅자예요. 편안하게 누워서, 대자로 누워서 인생 세워라 내워라 하고 간다 이거예요. 이것을 이 시체놀이가 정의다라는 것을 중국의 그 위챗인가 거기에 올렸다가 이게 지금 중국 공산당의 검열회에서 날아갔습니다. 근데 이미 이게 쫙 퍼졌어요. 시체놀이가 정의다. 번역을 해보면 이렇습니다. 지난 2년 동안 실직 상태였다. 빈둥거리며 살아왔다. 이렇게 사는 것에 아무 문제 없다. 온라인은 유명인사들이 사랑에 빠지고 임신했다는 이야기들로 넘쳐난다. 온라인에서 만들어진 보이지 않는 관념과 보이지 않는 관점이 내게 강요된다. 이런 세상에선 또래와의 경쟁을 초월하고 가족의 기대를 무시하는 것, 그리고 편안히 누워 시체놀이를 하는 것이 현명하다. 이 상태로 가 있다고 그죠? 가고 있어요. 당연하죠. 당연합니다. 지금 중국의 그 넷 쪽, 그 인터넷을 쓰는 그 젊은이들이 자조적 표현으로 우리는 부추다. 우리는 부추족이다. 부추 키워보시면 아시겠지만 부추는 잘라서 먹으면 또 나요. 또 잘라서 먹으면 또 납니다.
잘난 애도 또 잘 자라죠. 그 잘라내기 하는 거다. 이때 잘라내기라는 건 뭐냐? 이 사람들이 말하는 개인이 공산당 관시 커넥션, 공산당 관시 혹은 기관에 의해 짓밟히는 사건이에요. 뭐 좀 돈 좀 대고 뭐 좀 기회 좀 잡으려 그러면 채간단 말이에요. 개인은 깨꼬락지처럼 납작 짓밟힌다고요. 즉 우리는 부추족이다라는 그러한 자조적 표현은 그 안에 뭐가 있냐면 공산당이 우리를 짓밟고 우리 교회를 가로채가도 우리는 또 그냥 꾸역꾸역 자라난다. 그럼 또 공산당이 잘라가고 또 꾸역꾸역 자라나면 공산당이 걷어들이고 또 꾸역꾸역 자라나면 공산당이 뺏어가고 우리 그런 존재다. 이게 그 얘기예요. 우리는 부추족. 골파 아니면 부추입니다. 근데 부추일 거예요. 잘라내도 잘하는 거나. 이런 상태가 됐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제 제가 마지막으로 이렇게 어지러운 세상인데 그러나 세상은 꾸역꾸역 갑니다. 세상 곳곳에서는 진실과 그리고 그 공정함을 위한 그 집요하고 지능적인 흐름이 계속 이어집니다. 절대로 실망하지 마시고 나 하나를 어떻게 제대로 세울 거냐. 또 내가 내 주변과 내 지역사회에서 할 수 있는 실천이 뭐냐. 이걸 많이 고민해 주십시오. 예를 들면 이제 미국은요. 저는 미국 요새 상황 보면서 옛날에 저거랑 굉장히 유사해요. 프랑스에서 6.8 터지고 나서요. 프랑스 6.8 터질 때 뭐 모택동 사진 들고 튀어나와 가지고 다 두드려 부셨죠. 프랑스에서 6.8이 터졌을 때 좌파 지식인들 그 안에 사르트르까지 포함됩니다. 시모르 드 보바르도 포함되고 사르트르의 여인. 뭐라고 주장했냐 그때. 어떤 그 법률 사건이 하나 있었는데 어린애들이 성인과 섹스할 수 있는 자유를 보장해라 이거예요. 애들과의 화관을 보장해라 이거예요. 화관을. 12살, 13살 먹은 여자애가 성인 남자랑 나 섹스할게라고 선택을 했다면 그거 자유 보장해라. 이래가지고 서명받고 지랄했었어요. 유명한 사건입니다. 아주 추잡한 사건이에요. 그 좌파가 했어요. 사르트르 동거녀 시모르 드 보바르. 그거랑 똑같은 일이 미국에서 벌어지고 있거든요. 뭐냐면은 애들이 10살, 12살, 13살짜리 애들이 남자애가 나 여자 할게 엄마. 나 병원 가서 여자로 바뀌는 약 먹을 거야. 그럼 그 자유 보장해라 이거야. 트랜스젠더 광풍이 불고 있다니까요, 미국이. 그게 무슨 특별한 개념 있는 일인 것처럼. 세상에 12살 먹은 여자애가 아버지한테 아빠 난 잘못 태어난 것 같아. 나는 심리적으로 남자야. 근데 나 여자 되는 거 싫어. 근데 병원 가서 남자 되는 약 먹기 시작해야 돼. 친구들 말 들으니까 지금쯤 먹기 시작해야 나중에 쉽게 남자 된대. 애가 그렇게 징징거리면 그거 안 돼. 그러면 잡혀가는 주가 있다니까. 잡혀간다고요. 그렇게 자유를 만들자는 거예요. 이것들이 지금 그 짓을 하고 있어요. 미국도 안 망가졌죠. 그런데 미국에서 가장 유명한 정신의학 명의 매튜 프랭크, 존스 홉킨스 때 정신의학 명의고요. 그런 사람이 뭐라 그랬냐. 이런 말 합니다. 이 광풍 이거 싫을 수밖에 없다. 한번 참 제가 이 말 들으면 이 말 보면서 무릎을 치면서 봤어요. 이때 이제 퓨버티라는 단어가 나오기 때문에 이걸 좀 설명을 드려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 퓨버티 그러면 사춘기로 보통 번역을 하는데 우리말의 사춘기가 조금 길어요. 우리는 뭐 예를 들어 18, 19도 이거 17도 16도 이거 사춘기라고 해야 돼. 퓨버티는 그게 아니고요. 이 2차 성징이 목젖 그다음에 그 음부의 털 이런 2차 성징이 완성되는 시기예요. 여자 같으면은 이제 그 초경. 그러니까 초기 사춘기예요. 그러니까 퓨버티는 정신적인 게 아니라 성적 발달이에요. 섹슈얼 디벨롭먼트예요.
성적 측면에 딱 국한돼 있어요. 그러니까 육체의 성적 기관, 성징과 관계된 기관. 퓨버티는 그거예요. 그래서 여자는 9살에서 14살 정도 보고 남자는 11살에서 14살 정도를 봅니다. 초기 사춘기를, 퓨버티를. 퓨버티 때에 이 어린아이가 내가 지금 내가 남자라 그러는데 나 남자 같지 않아. 혹은 내가 여자라 그러는데 내 여자 같지 않아 라고 그런 생각이 드는 상황. 이걸 뭐 성정체성 혼란이라고 얘기하지만 이게 용어가 있어요. 젠더 디스포리아라 그럽니다. 내 성별이 좀 잘못된 것 같아. 이 나이 때에 내 성별이 잘못된 것 같아라는 관념이 생겼다고 해서 성 발전을 억압하는 투약. 남자애 같으면은 이제 여성 호르몬 같은 거 주는 거죠. 여자애 같으면 남성 호르몬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애가 나 여자라는 내 성별이 잘못된 것 같아 해서 병원 가서 그 상황한다. 그래서 나 트랜스젠더 할 거예요. 그럼 남성 호르몬을 준다고요. 그러니까 자기의 타고난 성의 발전을 억제하는 약품을 투약하는 것은 아동을 망치는 것이다. 그러면서 예를 들어요. 초기 사춘기, 퓨버티는 매우 복잡한 과정이다. 즉 다시 말해서 초기 사춘기 때 내가 성별 잘못 타고난 것 같아라는 그런 의심을 할 수도 있는 그런 복잡한 과정인데 그런 의심이 있다 그래가지고 바로 약을 투여 애들의 요구를 그냥 수용해서 약을 투여한다는 게 미친 짓이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서 우생학 얘기를 해요. 우생학이 예전에 우생학에 가장 강력했던 시절이 있었죠. 백인은 뭐 머리가 좋고 뭐 흑인은 머리가 나쁘고 어쩌고 저쩌고. 그게 아닙니다. 흑인은 유전자 폭이 커요. 세계에서 제가 가끔 그러잖아요. 세계에서 가장 머리 좋은 사람도 아프리카에 있을 거고 세계에서 가장 지능이 낮은 사람도 아프리카에 있을 거다. 왜냐하면 아프리카가 인류의 발생지니까 모든 생명종의 발생지에서 그 생명종의 유전자 폭이 제일 큽니다. 그렇게 이걸 두고서 흑인은 다 머리가 나쁘다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유전자 들여다보고 있으면 별 차이가 없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80억 개체를 이루고 있는 호모 사피엔스라 불리는 생명종의 유전자 변이 폭이 불과 500마리밖에 살아남지 않은 마운틴 고릴라의 유전자 변이 폭보다 작습니다. 인간 굉장히 동질적인 개체들이에요. 제가 심지어 어저께 이제 제노타입, 페노타입 얘기도 했잖아요. 그러니까 유전형, 표현형. 우리가 뭐 기골이 장대하고 머리가 곱슬곱슬하고 땀에서 좀 냄새나고 겨드랑이에서 좀 노린내 나는 것 같고 뭐 이런 사람이 피부가 새까맣고 이런 사람이 있어서 야, 저 사람들이랑 우린 정말 다른 것 같아. 천만에요. 굉장히 가깝습니다. 의외로 무지하게 가까워요. 생물학적으로는. 믿거나 말거나 굉장히 가까워요. 자, 그러면은 그래서 우생학은 그게 굉장히 멀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유지닉은. 그래가지고 이제 좋은 유전자끼리 결합해서 어쩌고 저쩌고 하면 어쩌고 저쩌고 잘 된다 뭐 이런 건데 좋은 유전자, 동질적인 유전자끼리 자꾸 결합시키면은 그 다음엔 아이가 이상한 애가 나오죠. 열성 유전자가 걸러지질 않으니까. 그래서 이 사람이 그런 말한 거야. 한때 우생학이 굉장히 강력했던 시절이 있었지만 이제 우생학은 미신임이 밝혀졌다. 마찬가지로 트랜스젠더 광풍도 시들 수밖에 없다. 특히 아동에게 트랜스젠더 약품을 투입하는 것이 수반하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이미 연구가 축적돼 있다. 아동에게 평생 영향을 미칠 일에 대해 결정권을 주어서는 안 된다. 아동에게 예를 들어 문신에 관한 자유, 피어싱에 관한 자유를 주지 않는 것처럼 애가 16, 17 될 때까지는 나 귓볼에 구멍 뚫겠다고 와도 못 뚫게 해야 되고 잘 들으세요. 손자, 손녀, 자녀분 계신 분은. 구멍 한번 뚫으면 안 메꿔지니까 그건 좀 나이 들어서 뚫어. 그 다음에 나 여기 문신할게. 한 번 이렇게 붙여서 하는 문신 말고 진짜로 바늘로 쑤셔서 하는 문신 하겠다고 해도 못하게 해야 된다 이거예요. 평생 갈 거기 때문에 그건 너 좀 철 좀 든 다음에 선택해. 급하지 않아. 그렇게 말해야 된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다. 그러니까 트랜스젠더도 12살짜리 애가 남자애가 와서 나 성별 잘못한 것 같아요. 나 여자 돼야 되는 것 같아요. 나 여자 되는 그 약품부터 내가 가서 의사 선생님이랑 상의해서 먹을게요라고 하면 야, 너 한번 그런 식으로 하면 네 평생 그 다음엔 빠꼬라이가 안 돼. 네 평생 유턴이 안 돼. 그러니까 그거 좀 생각해서 해야 되니까 너 좀 더 잘해야 돼. 급하지 않아. 이렇게 말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굉장히 중요한 말을 합니다. 인간은 특이한 생명종이다. 인간이 아닌 다른 동물은 성적 발전이 끝나면, 즉 퓨버티가 끝나면 바로 성체가 된다. 그런데 인간은 성적 발전, 즉 퓨버티가 끝나면은 지력과 체력이 느는데 목젖과 음부에 털 나는 거 말고 그걸 통해서 퓨버티가 지나면서 지력과 체력이 늘어요, 인간이. 그렇잖아요. 14살, 15살 지면서 지력이 이제 딱 작동을 제대로 하고 체력도 이제 웬만한 이제 성인들보다 나아지기 시작하고 이런 상태에서부터 즉 성적 발전이 완료된 이후에 개인 인격의 특징이 형성된다. Individuating characteristic. 한 사람을 개인으로 만드는 특징이 형성된다. 한 사람을 개인으로 만드는 특징이 성적 발전이 끝난 이후에 형성된다는 거예요. 성적 발전을 통한 체력과 지력의 발전에 기반해서 그 이후에 형성되는 그런 특이한 생명종이다. 역시 세계 클래스의 이 정신의학자가 뭐 한마디 하면 참 가만히 보면 음미할 말이 많아요. 인간의 이런 진실도 얘기하는 멋진 세상이고 멋진 생명종입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같은 자들, 바이든 같은 자들, 그 다음에 그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자들이 한때 권력 잡았다고, 한때 돈 좀 벌었다고 세상을, 인생을, 인류를, 우주를 지배한 것처럼 날뛰어도요. 눈 하나 깜짝하지 마세요. 진짜 중요한 건 우리 마음과 우리 정신에 있습니다. 한 개개인에. 진짜 중요한 에너지와 진짜 중요한 계기는. 그걸 향해서 같이 좀 차분해지면서 힘을 좀 모아 나가시죠. 네, 오늘 여기까지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